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영웅인가 기득권 혁명가인가? 1.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 미국은 13개 식민지가 영국에 대해 독립의지를 밝힌 1776년 7월 4일을 기념하여 이날을 독립기념일 인디펜던스 데이로 지정하고 해마다 기념식을 치른다. 13개 식민지는 대륙연합군을 결성하고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후 영국과 8년 전쟁을 치룬 끝에 1783년 파리 조약을 맺고 독립국으로 태어났다. 미국인들은 독립선언서를 채택한 13개주 대표들과 그 후 독립을 쟁취하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했던 사람들을 건국의 아버지들로 간주한다. 그들이 평등과 자유의 이념 아래 식민지를 영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와 공화국의 이상을 실현하면서 오늘날 미국의 토대를 세운 위인들이라고 배운다. 2. 독립선언문이 남긴 세계 사적 의미. 토마스 제퍼슨이 초안한 독립선언문은 식민지가 영국 국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국가로 거듭나야 할 이유를 선언하면서 현대 민주국가의 이념을 표방한 명문이다. 특히 다음 문장은 세계사적인 의의를 담고 있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들이 자명하다고 믿는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 권리 가운데에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가 있다. 이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정부가 세워지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에서 나온다. 어떤 형태의 정부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게 될 때에는 인민에게 그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하고 새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다. 지금 우리의 헌법도 제1조 1항과 2항에 이 정신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퍼슨의 이 문장은 그보다 한 세대 이상 앞서 유럽을 휩쓸었던 계몽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특히 영국 철학자 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에서 큰 영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로크는 인간에게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가 있다고 보았고 제퍼슨은 이를 생명, 자유, 행복 추구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독립선언문에 담았다. 3. 동양에도 비슷한 정치 철학이 있었을까? 그런데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라는 정치 철학은 동양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2500년 전 공자가 편찬했다고 알려지는 서경에 민유방군 오직 백성이 근본이다는 말이 있다. 폭군은 두드렸고 백성이 원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철학이 2300년 전에 맹자가 말한 역성혁명이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고 말했다.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서 명군으로 알려지는 사람들은 백성이 근본이라는 이런 철학을 가슴에 품었던 사람들이고 사람이 하늘이 닿는 동학의 인내천이라는 말도 이런 철학을 반영한다. 15세기에 우리의 세종대왕도 백성이 바라는 바가 있어 임금을 세운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남겼다. 이는 훗날 루소나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물론 제퍼슨이나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공자나 맹자의 사상을 참고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제퍼슨의 정치 사상은 주로 존 로크를 비롯한 영국과 프랑스 계몽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보다 앞서 볼테르를 비롯한 일부 유럽 계몽 사상가들이 공자의 사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동양과 서양은 서로 다른 역사적 환경 속에서 각기 다른 정치 사상을 발전시켜왔다. 그 결과 공화주의와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도 서로 달랐다. 그러나 군주의 전행을 제어하고 백성 또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었던 사람들은 시대와 문명을 초월하여 존재해왔다. 4.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누구인가? 다시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로 돌아와 보자.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공식 문서나 법으로 지정된 바는 없다. 1976년 리차드 모리스라는 역사학자는 다음과 같은 7명을 지정하였다. 그 7명은 조지 워싱턴, 존 애덤스, 토마스 제퍼슨, 벤저민 프랭클린, 알렉산더 해밀턴, 존 제이, 제임스 메디슨이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탄생을 만들고 기틀을 다진 훌륭한 위인들임은 틀림없다. 미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이 자유의 나라 미국을 만든 위대한 위인들이라고 배우고 이들의 자치가 어려있는 여러 장소들을 순방한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름은 지금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남아있고 미국 서부에는 워싱턴주도 있다. 여러 도시와 학교, 도로와 기념물들이 그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 버지니아주 포토맥 강변에 있는 마운트 버너는 워싱턴이 생전에 살았고
은퇴 후 만년을 보낸 저택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관광객과 부모나 선생님의 인솔로 미국 각지에서 온 어린 학생들이 방문한다. 5. 건국 아버지들에 대한 수정주의 시각. 그런데 20세기 후반 이후, 특히 월남전 이후 미국이 표방하는 가치와 현실의 괴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소위 수정주의 학자들에 의해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이들이 모두 식민지 시대 일찍 건너와 터를 잘 잡은 부유층의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기득권이 영국 왕실과 기득권 세력의 이해와 충돌하면서 독립의 길로 나아간 것이지 대중의 자유, 복지, 인권 이런 고상한 이념을 따라 행동한 것은 아니라는 관점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에 대해 전통적인 역사학자들은 독립혁명의 이상과 정치적 성취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한다.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에 이르기까지 5명의 초기 대통령 가운데 4명은 버지니아의 농장주들이었다. 독립선언문을 초안하고 3대 대통령이 된 토마스 제퍼슨도 버지니아의 대농장주였다. 그런데 만인의 평등을 주장했던 독립선언문이 그 유명한 말과 달리 자신은 평생 600명 이상의 노예를 소유했다는 사실이 오늘날 미국에서 많은 논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 2대 대통령으로 누구보다 독립을 강력히 주장했던 존 애덤스는 매사추세츠 출신 변호사였다. 당시 영국 정부의 인지세법과 차세법 등 과세 정책은 식민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독립운동이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6. 위인은 왜 위인으로 불리는가? 그러나 사실 위인들의 업적을 두고 사적인 이에 운운하기 시작한다면 세계 역사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는가? 개인적인 단점과 실패가 있더라도 그들이 당시대 자신의 사회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위해 의미가 있는 족적을 남겼을 때 위인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도 시대의 한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시대의 한계에는 당시의 기술 수준과 사회경제적 여건 그리고 그 사회의 가치관이 포함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기준으로만 평가하기보다 시대적 한계와 역사적 공헌을 함께 살펴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자유와 인권 그리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생각은 어느 한 문명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인류는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더 나은 정치와 더 정의로운 사회를 꿈꿔왔다. 동주학당 2026년 7월 8일